인생 열차 출발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매달 용돈을 보내는 아들이 사실은 친아들이 아니었던 한 부모의 사연입니다. 저는 올해 은퇴한 노인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부러워합니다. 아들 잘 둔 게 제일 큰 복이지요. 그럴 겁니다. 제 아들은 지금도 매달 꼬박꼬박 제 통장에 용돈을 넣어줍니다. 문자 알림이 뜰 때마다 제 가슴은 먹먹해집니다. 하지만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 아들은 제 친아들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평생 가슴에 묻어둔 이야기를 털어놓으려 합니다. 저는 극심한 가난 속에서 자랐습니다. 공부는 오래 하지 못했고 17살부터 공장에 나갔습니다. 23, 마을 처녀와 결혼했습니다. 가진 건 없었지만 믿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이는 선천적으로 허약했습니다. 병원비를 마련하지 못해 결국 돌이 되기도 전에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아내는 한동안 밥도 못 삼키고 울었습니다. 저도 가슴이 찢어졌지만 밖으로 내색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깊은 상처를 안은 채 살아갔습니다. 몇 해 뒤 어느 겨울밤, 야간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길, 쓰레기 더미 옆에서 희미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담요에 쌓인 갓난아기가 추위에 파랗게 질린 채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하지? 처음엔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품에 앉자 아이가 제 손가락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그 순간 죽은 첫 아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아이를 들쳐안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이 아이가 혹시 잘못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너무 늦은 시간이라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내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당신, 이 아이는 뭐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길에 버려져 있어서 어떻게 하지? 하지만 아내는 믿지 않고 오히려 제 아이인 줄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미치지 않고서야 밖에서 난 아이를 갑자기 집에 데려오는 일을 한다는 게 이상했을 겁니다. 결국 아내는 믿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아이로 삼으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며칠 동안 아이의 부모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파출소에 신고했고 동네마다 수소문도 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경찰도 한참을 찾는 동안 결국 아이의 진짜 부모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신고가 없으면 아이를 고아원으로 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울었습니다. 며칠 동안 함께해서 그런지 아이와 정이 든 게 사실입니다. 아내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이 아이 우리가 키우면 안 될까요? 저는 처음에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반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진짜 부모가 오실 때까지만이라도 아이를 키우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친부모가 찾아올 동안이었지만 하루하루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 점점 세월이 흘러 그렇게 그 아이는 진짜 저희 아들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혹시 알게 되면 우리를 원망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아이는 늘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며 밝게 자랐습니다. 학교에서도 모범생이었고 성실하게 공부했습니다. 우리는 친부모 이야기는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저는 밤마다 속삭였습니다. 언젠가 이 아이가 알게 되면 어떡하지? 그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야죠. 아이는 대학에 진학했고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충당했습니다. 졸업 후 취직을 하더니 매달 월급에서 일부를 떼어 저희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조금이라도 도와야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저렸습니다. 이 효심이 사실 거짓 위에 세워진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는 결국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매달 송금은 거르지 않았습니다. 통장에 이체 알림이 뜰 때마다 저는 벅찬 기쁨과 죄책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몇 해 전 아내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직전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절대 말하지 마요.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낳은 게 더 소중하잖아요. 우리 아들은 끝까지 그렇게 가요. 아내는 눈을 감았고 저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요즘 저는 자꾸만 흔들립니다. 내 나이 72,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릅니다. 만약 내가 죽은 후 행정서류 어딘가에서 아이가 친자가 아님을 알게 된다면 그 상처는 얼마나 클까. 하지만 지금 고백한다면 아이는 저를 용서할까요? 아니면 상처받아 멀어질까요? 저는 매달 송금 내역을 보며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아버지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라는 아이의 말이 가슴을 후벼 팝니다. 많은 고민 끝에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제 아들이고 저는 그의 아버지입니다. 혈연이 아니라도 40년의 세월 동안 함께한 시간은 결코 거짓이 아닙니다. 아이가 보내주는 용돈은 돈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 마음만으로 충분합니다. 언젠가 마지막 순간이 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들아, 넌 내 삶의 가장 큰 선물이자 내가 살아온 이유였다. 이제 제 이야기를 마칩니다. 혹시 이 사연을 듣는 분들 중에 비슷한 상처를 가진 분들이 있다면 꼭 전하고 싶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끝까지 함께 지켜주고 사랑해주는 마음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죄책감과 감사 사이에서 흔들리지만 단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 아이는 영원히 제 아들입니다. 사실 친아들이 아니었던 한 부모의 사연이었습니다. 인생열차 정차입니다.